그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문재인 후보 치매 서울도 있었고요. 그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킨 아들 병역 비리 의혹도 있었고, 박근혜 후보하고 허경영 후보 결혼설도 있었어요. 저는 이거는 또 처음 알았어요. 허경영 씨가 2007년도 대통령 후보로 처음 나왔거든요. 뭐 축지법 쓴다고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박근혜 후보와 약혼을 했다. 그랬는데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하면서 약혼식을 못했다. 그리고 미루고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11.6 때문에 결혼식을 못하고 결국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사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박근혜 대표부터. 아니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예, 뭐 말입니까? 했더니 허경영 저 사람이 나하고 약혼했다고 하고 결혼했다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제가 법률 대리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뭐 약혼했는지 결혼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화낼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당장 고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허경영 씨가 그때 이야기한 게 자기하고 박근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4명밖에 모른대요. 이걸 비밀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두 분은 안 계시고 둘은 말이 다르니까 고소를 하면 대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대질 조사가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고소인이 나가서 대질 조사도 안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돼요. 그럼 고소했다가 무혐의 되면 이게 결혼식 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된다 하니까 그러면 가만히 놔두라는 거냐고. 그래서 결국 이제 고소를 했죠. 예. 했는데 이분이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고소하니까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우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전주 우석대학에서 마이크 잡고 내가 결혼했다고 막 떠드는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검찰에 갖다 줬죠. 그래서 구속됐죠. 네. 징역 1년 6월. 또 이 역사의 산 증인이 여기 계시니까. 근데 그 가짜 뉴스가 이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듣는 순간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가짜구나. 근데 요즘은 가짜 뉴스가 진화를 했어요. 부분적으로 사실인 거를 심어놔요, 몇 개를. 근데 그 사이사이를 이제 가짜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읽었을 때 처음에 그럴듯한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가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인상이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읽고 나서 이거는 가짜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되지 않고 사실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사실이 있었잖아요. 자신이 아는. 그러면 그 나머지도 맞을 수 있겠는데 앞뒤 문맥으로 와서 근데 그게 이제 그걸 강화해 주는 것이 뭐냐면 사회적 분위기죠.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닌가? 요즘은 그런 일이 많다는데 혹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둬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이게 요즘만 진화한 게 아니고요. 옛날에도 이런 가짜 뉴스는 진화를 했어요. 아주 고대에도. 그래서 지금도 읽어보면요. 교묘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가짜 뉴스는 교묘하고 또 교활해요. 따라서 이 가짜 뉴스라고 의심이 되면요. 사실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사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봐야 돼요. 그게 주의할 점이죠.